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성도진 연구실장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5 세큐리티 앳 카이스트 페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카이스트에서 이뤄낸 보안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아울러 여러분께서 마음껏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친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첫 순서인 키노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센터장이자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차상길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정보보호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키노트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잠시 준비를 하고.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보안 연구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사실 제가 이 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동기가 부여가 됐던 것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연구의 수준이 과연 어떠한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보안 침해 사고가 매일 터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보보호 기술이 정말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사실 되게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카이스트의 교수님들 뭐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신다던가 아니면 우리 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파 AI 사이버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서 많은 좋은 성과와 좋은 연구 업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보안 사고를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을 점점 크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보호 연구 수준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연구를 좀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드릴 텐데 공유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보안 연구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카이스트에 보안 분야로 교수가 지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지원자의 연구 역량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어떻게 교수의 연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보안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 개개별로 이제 다른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한 개인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소개를 해드릴 건데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지원자 이름을 보고요. 그 지원자를 구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퍼블리케이션 레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홈페이지가 없거나 검색이 안 되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구글 스칼라나 이런 데를 잘 찾아 들어가서 퍼블리케이션 레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4대 보안 학회 혹은 메이저 CS 메이저 학회에 출판된 논문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이저 학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커미티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확인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메이저 학회에 출판된 논문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분야는 이제 메이저 학회라는 것들이 분야마다 정해져 있고, 보안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4대 보안 학술대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네 가지 학회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4대 보안 학회를 가지고 4대 보안이 아니라 컴퓨터 전체 분야의 메이저 학술대회 논문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CS 랭킹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안 학술대뿐만 아니라 CS 메이저에 있는 모든 학술대에 나온 논문들의 출판 양, 그러니까 논문 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국가별, 기관별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 학과가 어느 정도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CS 랭킹스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논문 수만을 가지고 연구 역량을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평생 동안 논문을 100편, 1000편을 쓰더라도 논문 한 편을 써서 노벨상을 타는 거나 뭐 튜링상을 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임팩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 수가 단순히 많다는 것이 그 연구의 역량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매트릭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도 있으실 텐데 뭐 인용수 당연히 있고요. H 인덱스, G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뭐 I 인덱스, I20 인덱스, 뭐 그래프 기반의 여러 가지 매트릭들, 굉장히 많은 인덱스와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면밀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연구에 관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 CSRC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은 이제 정승일 팀장님 그리고 김준태 연구원님 두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 연구 결과는 정보보학회지 올해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도 이 연구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은 아주 단순해요. 인용수, H인덱스,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이것을 보안 4대 학술대회에 적용을 해서 국가별, 개인별 연구 수준을 파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을 한번 진단해보자 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행 절차도 간단합니다. 2024년 12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까지 출판된 모든 논문 PDF를 수집하고요. PDF로부터 저자, 제목, 인용 정보를 모두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 아까 보여드렸던 인용수, H인덱스, G인덱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4대 학술대회에 한정된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학술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논문을 냈는데 그게 꼭 4대 학술대회 안에서만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공학 학술대회에서도 우리 논문을 인용할 수 있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저희는 보안 4대 학술대회로만 이제 한정을 해서 배타적으로 연구를 했다. 즉 우리 연구의 결과는 보안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4대 보안 학술대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자, 참고로 4대 보안 학술대회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대회는 IEEE Security and Privacy, 우리가 오클랜드라고 부르는 그런 학술대회인데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75년.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최근에 됐어요. 90년보다는 더 오래됐습니다. 80년, 비슷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날까 봐 80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보안학술대회는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80년도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역사가 저희는 80년대부터 2024년 12월, 작년 12월까지에 출판된 모든 논문을 수집한 것입니다. 사실 PDF를 수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IEE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롤링을 하더라도 IP 블로킹을 하기 때문에 크롤링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뭐 어쨌든 다 수집을 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 이제 끝났다 했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오래된 논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제 라텍으로 논문을 쓰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피지컬한 타입라이터로 이렇게 그 논문을 쓰고 그거를 이제 스캔한 것이 PDF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이제 문자 정보가 없어요.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제 OCR 같은 기술을 쓰면 문자를 추출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맷이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뭐 제목, 뭐 인용, 뭐 이런 포맷들이 사실 우리는 라텍이라는 딱 정형화된 템플릿 위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논문들이 동일한 포맷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정보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과거의 논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심한,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본문 중간에 다른 논문의 제목이 막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에디팅 실수거든요. 에디팅 실수인데 그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게 출판이 된 거고 그거를 사람이 직접 보고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논의하자면은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히 생략하고 저희 CSRC 연구원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끝에 만든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매트릭을 계산을 할 수 있었죠.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저희가 했던 연구는 4대 보안학술대에 출판된 논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논문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다라는 것을 감안한 채로 한번 결과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결과는 출판물 수입니다. 출판 수, 논문의 개수.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위 10개 국가가 2024년까지 보안의 역사를 통틀어서 출판한 논문의 양을 가지고 10위를 뽑았고요. 그 각 나라별로 논문 출판 추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8위를 차지했어요. 1, 2, 3, 4 이렇게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국, 중국,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고요. 나머지 4위부터 10위까지는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중독을 제외하고 미중독이 너무 많은 논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시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그냥 10위권에서 잘 하고 있네. 뭐 이 정도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이 빨간색 논문 수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거의 없어요. 보시면 다 0에서 거의 지금 바닥에서 지금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조금씩 논문들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면은 2010년 이전에는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0년간 저희 논문 출판한 것을 보면 10년간 꾸준히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고 순위는 연도별 최고 순위는 5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10위권 내에서 잘하고 있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 연구자는 제외이고 이 기준은 모두 한국에 있는 한국 소속의 연구자들을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와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0년 이전에 논문이 정말 전무했는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2010년 이전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논문은 총 10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내 연구자들로만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요. 사실은 이런 논문들이 뭐 저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계실 때 썼던 논문들이 전부였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었습니다. 네? 네,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한두 개는 있었고요. 어쨌든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10년대에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 카이스트 공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메이저 학술 대회에 연구 논문을 한 편을 쓰면 공대 전체 뉴스에 오를 정도로 기쁜 경사가 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카이스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학술대회 냈다고 해서 막 공대에서 막 무슨 공지를 띄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학술대회 연구 논문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사이에 우리는 엄청나게 눈부신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2024년까지 발표된 모든 4대 보관 학술 대회의 논문들을 누적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나라별로 한 거고 우리나라 이제 8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이 많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캐나다는 뭐 몇십 편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그 논문 출판의 그 추이를 봤을 때 조만간 뭐 5, 6위권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20편의 논문들 중에서 국내에서 어떤 대학이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을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이 대학들이고요. 그리고 논문을 가장 많이 출판한 역순으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습니다. 내림차 순으로.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 압도적인 컨트리뷰션을 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K대학인데요. K대학 다 아시죠? 코리아 유니버시티 아니고요. 네, 아무튼 카이스트가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다 논문의 수잖아요. 그렇죠? 논문의 수는 연구 수준을 나타낼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논문의 질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정성적 지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정성적 지표들을 연구를 했었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용수예요. 어떤 논문의 인용수가 높다는 것은 그 해당 논문의 영향력이 높았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 인용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보안 학술대회 안에서의 인용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이 그래프는 이제 국가별 누적 인용수를 모두 모아서 내림차순 정렬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9위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논문 수로 했을 때 우리가 8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인용수로 했을 때는 다소 떨어진 9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미중독. 얘네들은 늘 압도적인 1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인용수의 경우에는 오래된 논문일수록 인용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논문이 전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신생 국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인용수만 가지고 했을 때 순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한 정성적 지표엔 무엇이 있느냐?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H-인덱스, G-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이 H인덱스와 G인덱스는 논문의 인용 영향력과 생산성을 둘 다 고려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좀 진한 게 이제 진한 막대가 G인덱스, 그리고 엷은 애가 이제 H인덱스인데, H인덱스로 우리가 정렬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4위, 그리고 G인덱스로 했을 때 6위에 올라오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아까 우리가 중국이, 미중독이 항상 1, 2, 3위를 차지했는데 중국의 정성적 지표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10위권 밖이었어요, 사실 정확히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표시를 한 건데, 중국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향력을 갖는 연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적은 교수 수 대비 양질의 연구를 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H인덱스와 G인덱스 외에도 사실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결과 또한 유사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저희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보자면 우리나라는 정량적, 정성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보안연구 강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정성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수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현재 연구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연구 정책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후진적 마인드, 두 번째는 후진적 목표입니다. 후진적 마인드는 무엇이냐? 이거는 2023년 8월에 보도자료, 과기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R&D의 수준이 매우 낮고 국내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해외 R&D 인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배워와라. 너희들이 연구를 못하니 해외에서 배워와라.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였고요. 이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로 해외 공동 연구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연구비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는 삭감이 됐는데 해외 공동 연구는 증가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던 거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못하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연도별로 국내 연구자로만 이루어진 논문 수, 보안 4대학교에서 논문 수를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보시면 익스포넨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독립적인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은 그만큼 양질의 논문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이미 드렸듯이 양질의 논문 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익스포넨트하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논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독립적인 연구, 그러니까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연구 논문의 비율을 이 진한 막대기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비율 자체가 이미 독립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문의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독립성 자체도 계속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연구자들한테 배워서 우리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막 문어발처럼 확장을 해서 해외의 연구자들의 덕을 받아서 많은 4대 보안 학술대 논문을 썼다가 아니라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 그만큼 성적으로도 좋은 연구 논문들을 많이 출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문제는 후진적 목표입니다. 바로 정량적 목표만을 강요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제가 2025년에 수주한 IITP에서 수주한 과제의 제안서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특허 17건, 논문 23편, 기술 이전 5건, 기술료 9천만 원.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과제는 몇 년 동안 하는 과제일까? 이서 너무 맞는 말이죠, 사실. 이거는 23년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과제예요, 사실은. 네. 몇 년일까? 3년. 오, 3.5년입니다. 놀랍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년 후에 내가 특허를 17개를 쓰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안을 할 때. 그리고 나는 3년 후에 논문을 23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안을 해도 되질 않거든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과제의 과제 성공률이 몇 %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95%? 너무 낮아. 98%입니다. 98%. 제가 과책이기 때문에 이 과제 제가 성공시킬 겁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성공하죠? 도대체 저는 20년을 해도 사실 여러분 논문을 냈는데 억센만 봤습니까 우리가? 리젝 맨날 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어떻게 23편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답은 우리 카이스트 고 이민하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쌀로 밥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실패가 없는 연구만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이미 답이 정해진 연구를 제안을 하고 답이 정해진 것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by definition 답이 없어야 되거든요. 답이 없어야 연구인데 답이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자명한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해도 되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보안 교수를 확충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금방 넘어갔던 표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의 국가별 누적 논문 수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안 4대 학술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220편을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나라들 보시면 특히 싱가포르를 한번 볼게요. 싱가포르를 보면은 보안 수는 1명 높은데 교수 수는 8명 이렇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 교수 수 컬럼을 보시면 사실은 이 논문 수와 굉장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림차순한 걸 보시면 이게 거의 똑같이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교수 수는 더 많아.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로 교수 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이 교수 수의 의미는 4대 학술 대회에 한 번이라도 논문을 쓴 교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안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95명이 아니에요, 사실. 수백 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보안 4대 학술대회 한 편이라도 논문을 쓰신 교수님은 95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못해서 그러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문제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로 밥하는 연구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후진적 목표를 강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보다 못한다는 인식, 후진적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톡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진적 마인드와 후진적 목표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자. 즉 선진적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안은 매우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인데 사실은 저희가 패널 토의가 바로 이어질 예정이라서 Q&A는 뭐 혹시 있으시면 한 개만 딱 받고 패널 토의에서 어차피 저희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본.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사실 거의 논문을 하지 않는 국가로 유명하고요. 네, 정말 사례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있지만 실제로 순위권에 뭐 20위권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왜 그렇냐? 그거는 글쎄요. 일단 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일단 되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랭킹 다 아까 보여드렸. 네네. 중국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학회를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전월 중국도 다 전월로 가다가 전혀 논문을 안 쓰다가 학회로 가면서 맞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게 맞는데. 전혀 지금 학회에 대해서 전혀 하고 쓴다고 근데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되게 옛날부터 계속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도 여기 보시면 사실은 중국은 그때도 여전히 높긴 했었어요. 네, 네.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학술대에서 우리가 거의 확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를 되게 좀 후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